왜 우리 엄마만 계속 이래요? 어허, 쪼만한 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 작은 엄마는 귀하신 치과 의사잖냐. 너희 엄만 밥벌어지 백수고. 저는 묵묵히 뒤집개를 쥐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전 재산의 빚까지 끌어모아 개원한 그 거대한 타워 빌딩의 주인이 바로 설거지나 하라며 조롱받던 백수 형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명절 아침부터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7살 난 딸 지민이가 제 곁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지민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아침부터 쭈그려 앉아서 계속 전만 부쳐요? 작은 엄마는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는데 우리 엄마만 불쌍하게 설거지하고 다 하잖아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점순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어허, 쪼만한 게 어디서 어른들 일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 작은 엄마는 사람 입안 들여다보며 돈 긁어 모으는 귀하신 억대 연봉 치과 의사 선생님이잖냐. 근데 네 애미는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백수고 밥값 하려면 저거라도 해야지. 억울하면 네 애미 보고 돈 벌어오라 그래. 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뒤집개로 동태전을 뒤집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타닥타닥 튀어 올랐습니다. 제 속도 기름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작은 며느리 유라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라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유,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시끄러워서 깰 뻔했잖아요. 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순이 유라의 등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원장님 깨셨어? 어제 늦게까지 환자 보느라 피곤했을 텐데 더 자지 왜 벌써 기어 나왔어? 밥상 다 차리면 부르려고 했는데. 유라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 전 부치시는데 제가 명색이 동서인데 흉내라도 내야죠. 형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유라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위에 놓인 포도를 입에 쏙쏙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았습니다. 사실 저는 백수가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경매에 나온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지금은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죠. 하지만 굳이 시댁 식구들에게 제 재산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점순이 어떻게 돌변할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무능한 전업주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가 힐끗 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올해도 취업은 안 하실 건가 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서 놀고만 계실 거예요? 제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직 우리 지민이가 손이 많이 갈 나이잖아.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당분간은 애 키우는데 육아에 전념하려고.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 핑계도 참 좋으시네. 요즘 일하면서 애 키우는 워킹맘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기술 없고 배운 거 없어서 취직 못 하시는 거면서 집에서 그렇게 남편 돈만 쓰며 놀면 안 답답해요? 저 같으면 찔려서 못 살 텐데. 점순이 유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말이 그 말이다. 속이 뻥 뚫리네. 아, 너도 핑계 그만 대고 내 귀한 아들 등골 그만 빼먹어.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집 앞 식당 나가서 남이 먹던 뚝배기 설거지라도 해라. 어휴, 꼴 보기 싫어. 저는 꾹 쥐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모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 동혁이 유라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3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유라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양손 무겁게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쇼핑백에서 번쩍이는 가방을 꺼내 점순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이거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제일 잘 나가는 명품 가방이에요. 어머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점순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점순이 가방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냐?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역시 돈 잘 버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최고네, 최고야. 당장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제가 직접 뜬 목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점순에게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날씨 추워지는데 외출하실 때 목에 두르시라고 떴어요. 따뜻하실 거예요. 점순이 제 목도리를 곁눈질로 힐쩍 보더니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따 쓰라고 이런 칙칙하고 촌스러운 걸 가져왔어. 색깔 칙칙한 거 봐라. 목에 두르면 털이나 숭숭 빠지고 먼지만 날리지. 당장 저리 안 치워? 냄새나게 진짜.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유라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유라가 숟가락을 들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형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살림해. 애 키우고 남편 밥 챙기는 전업주부지 뭐.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전업주부시면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뒹굴뒹굴 시간이 참 남아도시겠어요. 저는 매일 치과 진료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파김치가 되는데 형님은 참 팔자도 좋으시네요. 점순이 유라의 반찬 위에 큼직한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허, 너는 귀한 의사 선생님이고 쟤는 집에서 땡전 한 푼 못 벌어오는 밥벌어지인데 어떻게 수준이 같겠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기나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아유, 이뻐라. 그날 이후로 점수는 저를 대놓고 식모 취급했습니다. 유라가 올 때마다 제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라는 손님처럼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갇혀 일만 합니다. 남편 정우가 방에서 나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침 일찍부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좀 쉬면서 해. 이리 줘. 이제 내가 할게. 당신 허리 아프잖아. 점순이 매의 눈으로 정우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남자가 어디 신성한 부엌에 함부로 기어들어와. 당장 밖으로 안 나가냐?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정우가 억울한 표정으로 점순에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혼자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하잖아. 엄마는 TV만 보고. 유라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나와서 전이라도 부치고 좀 도우라고 해. 왜 내 마누라만 부려먹어? 유라가 정우의 말에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저 어제 밤늦게까지 환자들 임플란트 심느라 야간 진료까지 하고 와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몸살 날 것 같아요. 제 손목이 얼만데 전을 붙이래요? 저 전 붙이다가 귀한 의사 손 다쳐서 병원 문 닫으면 아주버님이 그 손에 다 물어주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네. 점순이 정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고, 너 미쳤어. 어디서 애꿎은 우리 귀한 원장님을 잡고 지랄이야, 지랄이. 의사 손에 기름 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당장 조용히 못하고 방으로 안 기어 들어가. 정호가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바라보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몇 달 뒤 시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혼자 수산시장과 청가물 시장을 돌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날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쉴 틈 없이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동그랑땡을 붙이고 냄비에서는 탕국을 끓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찌릿찌릿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채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라의 양손에는 제삿집에 어울리지 않는 작고 반짝이는 명품 핸드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시동생 동혁도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유라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라가 소파에 핸드백을 툭 던지며 과장된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야 치과 문 닫고 퇴근했어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점순이 버선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점순이 유라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얼굴을 비비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원장님 오셨어. 귀한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대충 닦아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굽힌 허리를 펴며 두 사람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유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털썩 기대앉았습니다. 유라가 콧등을 찡그리며 거만하게 손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어휴, 집안의 기름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요. 새로 산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점순이 유라의 말 한마디에 펄쩍 뛰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점순이 부엌 쪽에 선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넌 생각이라는 게 있냐 없냐? 당장 환풍기 3개 틀어라.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돌아가 환풍기 버튼을 3개 눌렀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시끄럽게 때렸습니다. 밤늦게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둥근 교자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갓 부쳐낸 따뜻한 육전과 조기구이를 유라의 앞접시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유라가 젓가락으로 육전의 끝부분을 콕콕 찌르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 음식을 촌스럽게 집에서 다 해요. 백화점 가면 깔끔하게 다 팔잖아요. 제가 쥐고 있던 밥숟가락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드실 건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먹어. 점순이 먹다 남은 생선 가시를 제 쪽 빈 접시에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입맛 다 버리겠다. 너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내년부터는 비싼 식당에서 제사 음식 맞춰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도 없이 퍽퍽한 밥알만 씹어 넘겼습니다. 유라가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님,
저고기 냄새 맡으니까 입맛이 싹 떨어지네요. 상 치우고 과일이나 깎아주세요. 점순이 제 무릎을 세게 꼬집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뭐해. 당장 냉장고에서 배 꺼내서 껍질 얇게 깎아와. 조용히 밥을 먹던 남편 정호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제 손목을 잡으며 점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깎을게요. 서연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 퉁퉁 부었어요. 점순이 숟가락을 교자상에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남자가 과일을 왜 깎아? 서연이 넌 남편 앞길 막을 일 있냐?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정호가 주먹을 꽉 쥐고 점순을 노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재수 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밥을 우물거리던 동혁이 정호의 말을 자르며 거만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유라 오늘 힘든 수술만 3건이나 하고 왔어. 형수가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 저는 정호의 팔을 가만히 토닥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배를 꺼냈습니다. 과일 칼이 배 껍질을 깎아내는 동안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깎은 배를 접시에 담아 거실 교자상 위에 올렸습니다. 유라가 포크로 배를 푹 찍어 한 입 베어 물며 화색을 띠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드릴 기쁜 말씀 있어요. 저 드디어 제 이름으로 큰 치과 개원해요. 점순이 먹던 배를 삼키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진짜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 드디어 개인 병원 원장님이 탄생하는구나. 동혁이 거만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유라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투자자도 금방 줄을 섰어요. 상가 자리도 시내에서 제일 유동인구 많은 곳으로 계약했죠. 점순이 유라의 어깨를 주무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유라가 팔짱을 끼고 천장을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주가 진짜 깐깐하고 꽉 막힌 사람이에요. 인테리어 규정도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아주 피곤하게 굴어요. 제가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상가인데 그렇게 까다로워? 유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꼈습니다. 말씀드려도 형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엄청 큰 타워 빌딩이거든요. 형님은 평생 그런 비싼 동네 가보실 일 없잖아요. 유라가 자랑스레 늘어놓은 건물의 이름과 위치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샀던 바로 그 제 건물이었습니다. 묘한 기시감과 놀라움이 교차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굳히며 차를 마셨습니다. 유라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선 넘는 말을 던졌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남편 쥐꼬리만 한 월급만 파먹고 사실 거예요? 집에서 빈둥거리지만 말고 식당 설거지 알바라도 하세요. 정우가 핏대를 세우며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버릇 없는 소리야. 점순이 정우의 등짝을 세게 후려치며 유라를 감싸 안았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구만. 왜 우리 잘난 며느리 기를 죽이고 난리야. 서연이 너도 양심이 찔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말아 쥐었습니다. 짧게 깎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뼈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경제 사정까지 챙겨주고 걱정해줘서 참 고맙네. 안 그래도 나도 조만간 아주 많이 바빠질 것 같아. 유라가 제 말을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고개를 팍 돌렸습니다. 백수 형님이 바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동네 마트 타임 세일할 때 줄 서는 거 빼고요. 점순과 동혁이 유라의 조롱에 맞춰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찻잔에 남은 식은 차를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제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순간들을 모조리 갚아줄 내일을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민이의 찢어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발등을 간지럽혔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전담하는 최 소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긴히 보고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최 소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죠, 소장님? 상가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이번에 3층에 새로 들어온 치과 원장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배관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며 철거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인테리어 규정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규정 어기면 당장 공사 중지시키세요. 최 소장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아가씨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소리부터 지르면서 아나무인으로 나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입자로서 기본 매너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원장 이름이랑 연락처 제게 문자로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최 소장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세입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층 해맑은 치과 원장 최유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지독하게 무시하고 깔보던 동서가 바로 제 건물의 세입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당장 최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그 원장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대 제 신분은 밝히지 마세요. 계약서 조항대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최 소장님이 알겠다는 듯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 말씀대로 융통성 없이 아주 빡빡하게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는 지금 자기가 갑질하는 건물주 대리인의 진짜 주인이 밥벌어지 취급하던 형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주말 저녁 점순의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후 일찍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을 안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유라와 동혁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건물주 미친 인간 아니에요? 점순이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유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또 그 건물주가 속을 썩여? 무슨 일인데 그래? 유라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배관 좀 옮기겠다는데
극각 규정이 뭐라고 죽어도 안 된다잖아요. 대리인이라는 소장 영감탱이는 벽창호처럼 말도 안 통하고요. 동혁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건물주가 돈 좀 있다고 아주 유세가 대단해. 유라가 치과의사인데 일개 건물주 따위가 감히 이렇게 대우를 해? 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밥 다 됐으면 빨리 좀 내오세요. 사람 짜증나게 진짜 느려 터졌네. 제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뚝배기에 담긴 갈비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가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건물 빌려 쓰는 건데 건물주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원리원칙 따지는 사람이면 더 조심해야지. 유라가 포크로 갈비를 신경질적으로 퍽 찌르며 비웃었습니다. 형님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드세요? 평생 집구석에만 박혀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점순이 유라의 갈비를 먹기 좋게 찢어주며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서연이 넌 주둥이 꽉 다물고 찌개나 새로 데워와. 어디서 우리 며느리 원장님한테 훈계를 해.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찌개가 끓어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냄비 속 찌개처럼 제 속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나를 백수 취급하며 부려먹는 저 여자가 바로 내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라니. 이 기막힌 아이러니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뒤 점순이 저를 안방으로 윽박지르며 불렀습니다. 점순이 팔짱을 낀 채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유라 치과 개업식 하니까 내가 가서 음식 장만 싹 다 해라. 출장 뷔페 부르면 돈 아까우니까 내가 집에서 노는 김에 솜씨 좀 발휘해.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점순을 쳐다보며 항변했습니다. 어머님, 개업식이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음식을 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뷔페 부르는 게 맞죠? 점순이 베개를 집어 제게 퍽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깟 일 하나 못해. 당장 마트 가서 장 봐와. 그때 유치원에 다녀온 지민이가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민이가 점순의 다리를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워. 우리 엄마 안 놀아. 우리 엄마 매일매일 나 돌보느라 엄청 바빠. 점순이 지민이를 밀쳐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는 쓰러진 지민이를 재빨리 품에 안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품에서 훌쩍이는 딸을 보며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오만방자한 저들에게 제가 가진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며칠 내내 동네 시장과 대형마트를 돌며 양손 무겁게 장을 봤습니다. 유라의 치과 개업식에 올 손님 10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퀴 빠진 장바구니를 질질 끌며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발밑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아니니. 박서연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끔찍이 아껴주셨던 은사님,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제 거칠어진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눈가에 안타까움이 가득 맺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옛날에 그 당차던 눈빛은 다 어디 가고 수심이 가득하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끌고 정류장 앞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쌍화차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그동안 겪었던 시댁의 횡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숨긴 채 무능한 며느리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온 시간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이 탁자 위에 놓인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란다. 내가 너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온 것은 참으로 훌륭한 태도야.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저를 더 짓밟으려고만 합니다. 제 딸아이까지 상처받는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선생님이 찻잔을 내려놓고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진 자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당함 앞에서는 당당히 너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야.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어야 해. 선생님의 말씀이 벼락처럼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허울에 갇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힘차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무겁기만 하던 장바구니도 더 이상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 창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최 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최 소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3층 해맑은 치과 원장에게 오늘 당장 내용 증명 발송하세요. 최 소장님이 놀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용 증명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까요? 제가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정한 인테리어 규정 위반 사실을 명시하세요. 일주일 안에 무단으로 변경한 배관과 가벽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즉각 해지하겠다고 적으세요. 위약금 청구 항목도 빠짐없이 넣으시고요. 최 소장님이 통쾌하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사모님. 법무사 통해서 빈틈없이 작성해서 당장 병원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아가씨가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물길이 막힌 체증을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판은 제가 주도합니다. 며칠 뒤 점순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 열렸습니다. 유라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라의 손에는 하얀색 서류 봉투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서류 봉투를 교자상 위에 팽개치듯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 미친 건물주가 기어이 사고를 쳤어요. 점순이 놀라먹던 물을 뿜으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점순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그 깐깐한 건물주가 억지를 부려? 뒤따라 들어온 동혁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유라 병원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 일주일 안에 인테리어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당장 방 빼란다. 위약금까지 물어내래. 점순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유라가 소파에 엎드려 분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저 진짜 억울해요. 제가 치과 의사인데 다른 건물 가면 쌍수 들고 환영할 텐데 감히 저한테 방을 빼라 마라 갑질을 해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썰어온 과일 접시를 교자상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남의 건물 빌려 쓰면서 너무 뻣뻣하게 군 거 아니야. 유라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형님이 지금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하셨어요. 방구석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형님이 내용 증명이 뭔지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점순이 제 팔뚝을 꼬집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애가 속도 없이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 당장 입 닥치고 과일이나 깎아 대령해. 정호가 퇴근 복장 그대로 현관을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서연이가 틀린 말했어? 재수 씨가 계약 위반했으니까 건물주가 화를 내는 거지. 동혁이 정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형은 왜 맨날 형수 편만 들어? 유라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가족이면 당연히 유라 편을 들어야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순과 동혁은 건물주를 욕하며 유라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억울하다며 악을 쓰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구경하며 천천히 포도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포도의 단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직업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유라의 허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려든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심정이 이럴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유라의 치과 개업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라는 내용 증명 사건으로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제게 온갖 짜증을 부렸습니다. 음식이 식었다느니 접시 배치가 촌스럽다느니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수는 유라의 비위를 맞추며 저를 더욱 심하게 닥달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음식 시중을 들고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묶어버리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가 운전석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엄마랑 재수 씨 태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상가에서 나온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지민이를 위해
최고급 리조트가 있는 동남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제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휴양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자마자 하얀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우가 튜브를 들고 지민이의 뒤를 쫓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선베드에 누워 야자수 그늘 아래서 시원한 주스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멸시와 서름이 짠 바닷물에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 제가 일군 자산이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우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제 옆 선베드에 누웠습니다. 서연아, 진짜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 당신 덕분에 호강하네. 제가 정우의 팔뚝을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백수 마누라가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비상금 털었어.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알지. 우리 억청 여사. 고마워 항상. 지민이가 모래 묻은 손으로 쪼르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바다 진짜 예뻐. 우리 맨날 여기 살면 안 돼? 제가 지민이의 뺨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까? 지민이가 원하면 엄마가 여기 바다 다 사줄게. 지민이가 까르르 웃으며 다시 바다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꿈 같던 휴가는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점순이었습니다. 점순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시애미가 속이 타들어가는데 넌 팔자 좋게 놀러 다녀. 제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점순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점순의 뒤에는 유라가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동혁이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캐리어를 팽개치고 점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점순이 정우를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허락받아야 하냐? 저번에 내가 문 여는 거 보고 다 외워뒀다. 유라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진짜 급해서 왔어요. 빨리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순이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유라 치과에 비싼 기계를 들여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단다. 내가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백수 취급하며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집을 담보로 돈을 내놓으라니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유라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동서, 치과 개원 자금은 다 준비된 거 아니었어? 대출을 우리 집으로 받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건물주가 하도 깐깐하게 굴어서 인테리어,
다시 하느라 예산이 펑크 났잖아요. 형님이 집에서 노니까 형님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편하잖아요. 정호가 주먹을 꽉 쥐고 점순과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왜 받아? 당장 나가. 점순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 동생 병원 문 닫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 봐라. 동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형수가 집에서 노는데 이 정도 희생도 못해? 지민이가 놀라서 제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아 올려 정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점순과 동혁, 유라를 차례대로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던 점순이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동혁이 정호의 멱살을 잡은 손을 풀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혁이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형수 미쳤어?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제가 동혁의 손가락을 거칠게 쳐내며 똑바로 눈을 맞췄습니다. 밥만 축내는 건 너희들이지.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이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유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진짜 돌았나 보네. 백수 주제에 무슨 수로 이 비싼 아파트를 사요. 아주버님 월급 다 털어도 못 사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정호가 지민이를 아는 채 유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해. 이 집 서연이가 번 돈으로 산 서연이 명예 집 맞아. 그러니까 서연이 말대로 당장 나가. 점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점순이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시애미를 속이고 혼자 재산을 빼돌려? 당장 대출 서류 안 가져와. 제가 점순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채며 힘주어 밀어냈습니다. 점순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디서 손을 올려요. 내가 당신들 식모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 백수 아니야. 당신들이 굽신거리는 그 잘난 건물주가 바로 나라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폭탄 발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이 그 타워 빌딩 건물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치지 마. 제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유라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명함이 허공을 날아 유라의 발밑에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욕하던 그 건물주, 배관 공사 못하게 막고 내용 증명 보낸 사람, 그게 바로 나 박서연이야. 동혁이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명함에는 빌딩 이름과 함께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점순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와 명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다 진짜란 말이냐? 내가 진짜 그 큰 빌딩 주인이라고? 제가 차가운 시선으로 점순을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악덕 건물주입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당신들 며느리 원장님, 이제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요. 유라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라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어떻게 저런 무식한 여자가 건물주일 수가 있어. 제가 유라에게 다가가 턱을 쳐들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식한 여자 건물에서 장사하려니 피곤했지? 걱정 마. 일주일 안에 원상복구 안 하면 계약 해지 내용 증명대로 칼같이 쫓아내줄 테니까. 유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대출금 막느라 지금 당장 인테리어 고칠 돈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유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나 식모 취급하고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에게 받은 모욕을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점순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제게 다가와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큰애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동생 병원 문 닫게는 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빌마. 제가 점순의 손을 매정하게 밀어내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계속 이래요? 지민이가 물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치과의사 며느리 모시고 잘 사세요. 전 백수라서 이만 쉬어야겠습니다. 정호가 현관 앞에 선 세 사람의 등을 떠밀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쩡거리지 마. 점순과 동혁, 유라가 현관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점순의 통곡 소리와 유라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에 맺혀있던 단단한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 차림으로 최 소장님과 함께 유라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치과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동 탓인지 유라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 소장님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유라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오늘이 내용 증명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거 아시죠? 유라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아니 건물주님, 제발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리원칙 따지는 깐깐한 사람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상복구 안 되면 내일 아침 당장 철거 용역 부를 테니 그렇게 아세요. 유라가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려하고 콧대 높던 치과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은 초라한 채무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치과 문을 나섰습니다. 유라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유예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최 소장님과 철거 용역 직원들을 데리고 상가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3층 복도에 제 구두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유라의 치과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 소장님이 열쇠 꾸러미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치과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유라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헝클어진 머리로 안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실내 장식 원상복구는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구두 굽소리를 내며 유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장님,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네.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라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라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내가 밤새 돈을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었는데 도저히 안 구해져.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제가 말없이 최 소장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최 소장님이 가죽 가방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꺼내 유라의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어. 오늘부로 해맑은 치과 임대차 계약은 해지야. 밀린 월세랑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계약 위반 위약금까지 전부 청구했으니 제대로 확인해. 유라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펼쳤습니다. 종이에 붉은 글씨로 적힌 억 단위의 금액을 본 유라의 다리가 픽 꺾였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내가 당장 무슨 수로 내.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잖아. 제가 바닥에 엎드린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밥벌어지 취급하며 식모일 시킬 때 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내 눈에서는 고름이 쏟아져야 공평한 거야. 용역 직원들이 큼지막한 쇠망치를 들고 진료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가벽을 사정없이 부수는 굉음이 병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라가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통쾌한 굉음을 등 뒤로 하고 상가를 여유롭게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징징 울렸습니다. 화면에 점순의 이름이 쉼없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이 시댁에 쫙 퍼진 모양입니다.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단추를 누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동역의 번호도 마찬가지로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꽉 막혔던 가슴속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정호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여보, 장모님 모시고 맛있는 고기라도 먹으러 갈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기분 전환해야지. 제가 정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친정엄마 모시고 바닷가 가서 시원한 바람 쐬자. 지민이도 모래놀이 좋아하잖아.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피식 헛웃음을 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점순과 유라 그리고 동혁이 옹기종기 모여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점순의 둥글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인터폰 전원을 끄려 하자 제가 정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내가 나갈게.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우리 집에 얼쩡거리지 않아. 제가 잠금 장치를 열고 현관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서성이던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순이 엎드린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큰애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다.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못 알아본 내 죄다. 제발 우리 유라 좀 살려다오. 동혁도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울먹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형수님, 내가 형수님 무시하고 함부로 막말했던 거 다 사과할게. 유라 병원 망하면 나도 끝장이야.
위약금만이라도 제발 없던 일로 해줘. 제가 점순의 주름진 손을 매정하게 떼어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귀한 치과의사 며느리 모시고 호강하며 사시라니까 왜 자꾸 저를 찾아와서 귀찮게 구세요. 전 밥벌어지 백수라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유라가 맨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형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 제가 팔짱을 단단히 끼고 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수 형님한테 빌지 말고 내 잘난 치과의사 인맥으로 알아서 해결해. 내 건물에서 나갈 때는 바닥에 묻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치우고 나가고. 동혁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억지로 현관문 틈으로 발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형수,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무릎을 꿇었는데 문을 닫아? 당장 문 열고 다시 얘기해. 정우가 제 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동혁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정우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동혁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당장 경찰 부를 줄 알아. 너희들이 서연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무릎 꿇는 걸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지. 점순이 정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매달렸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동생 죽어가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야. 정호가 점순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종 부리듯 할 때 제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저희 가족은 서연이랑 지민이뿐입니다. 다시는 제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고 점순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계속 이래요? 지민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똑똑히 기억나시죠? 치과의사 며느리 곁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쾅소리가 복도를 울리도록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거리며 굳게 잠겼습니다. 문 밖에서 세 사람의 처절하고 구슬픈 통곡 소리가 문틈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지민이가 제 방문을 열고 나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밖에 누구 왔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 제가 지민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코를 비비적거렸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나쁜 도둑고양이들이 와서 엄마가 다 쫓아냈어. 우리 예쁜 딸 시원한 우유 마실까? 지민이가 활짝 미소를 지으며 제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다시금 따뜻하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라는 기어코 제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약금과 철거 비용을 물어내느라 개원할 때 받았던 막대한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 잘난 치과의사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유라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동네 변두리 낡은 상가에 있는 작은 치과에 월급쟁이 의사로 간신히 취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콧대 높게 환자들을 가려받으며 갑질을 하던 원장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간 진료를 뛰며 밀린 빚 갚기에 급급한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동생 동혁은 그런 유라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유라와 고성을 지르며 싸웠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똘똘 뭉쳐 저를 핍박하던 그들의 모래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점순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쪽같이 아끼던 치과의사 며느리가 알거지가 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점순은 화병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자랑거리였던 유라가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자 창피해서 바깥 출입도 끊었습니다. 매일 밤 제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참다 못해 경찰을 불러 점순을 집으로 돌려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점순은 그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졌지만 저와 정우는 병문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멸시와 지민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벌은 약과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시댁과 연을 끊었고 남편 정우도 제 결정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집 앞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지민이가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 제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이 나뭇잎 진짜 빨갛고 예쁘다. 코팅해서 예쁜 책갈피 만들자. 제가 지민이의 코끝에 살짝 입을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예쁜 책갈피 만들어서 아빠한테 선물할까? 지민이가 신이 나서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정우가 자전거를 끌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땀을 닦으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날씨가 너무 좋지. 우리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제가 정우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영화도 한 편 보자. 세 사람이 나란히 공원길을 걷는 이 소박한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저를 밥벌어지 백수라며 손가락질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만함과 얄팍한 우월감으로 타인을 짓밟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여유는 비싼 명품 가방이나 거칠에 번지르르한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공원을 걷다 문득 제가 소유한 타워 빌딩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빌딩의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쫓겨난 3층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원장님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이 평온한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하는 정우와 지민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정우의 품에 기댄 채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된 화려함은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정직하게 쌓아 올린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일궈낸 이 평화롭고 단단한 삶이 바로 저의 진짜 승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명품 가방 같은 것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백수 며느리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결국 타인을 짓밟고 세운 알량한 허영심은 진실하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시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남들의 얄팍한 시선이나 잣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기죽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지르르한 껍데기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내공을
묵묵히 기르다 보면 반드시 통쾌하게 웃을 날이 올 테니까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림 없이 정직하고 굳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